이렇게 각 채널별로 그 민값과 최대값이 1000에서 2000 범위 내도록 조정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마무리 한번 지어주고 다시 한번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 그래프 값에서 채널별 출력값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채널 우리가 출력 범위를 고쳐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스틱의 RC 인풋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라디오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플라이트 모드를 세팅하겠습니다. 플라이트 모드 같은 경우는 미션 플래너에서는 하나의 그 채널에 플라이트 모드를 설정해가지고 6개까지 세팅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PWM의 입력 범위에 따라서 모드가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타라니트에 말해서 3단 스위치다 그러면 채널을 그냥 이렇게 믹싱 안 하고 하나만 연결해 주시면 보시면 1단일 때 스텝 1이고 한번 올려주면 이게 이제 그 중립 범위에 오기 때문에 이 중립 범위에 해당되는 이 모드 플라이트 모드 4가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에 올렸을 때 그 플라이트 모드 6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를 그 다른 스위치에 믹싱을 걸어 가지고 더 플라이트 모드를 더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일반적인 플라잉 할 때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이 스테이블 모드와 중립값 위치했을 때 고도 홀드, 그 다음에 이제 픽스호크의 3.2 버전부터 지원되는 이제 포지션 홀드 모드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3단 스위치에다가 각각을 설정해 준 다음에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게 맨 내렸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속도 모드, 그 다음에 올렸을 때가 플라이트 4에 해당되는 그 고도 홀드,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려주면 포지션 홀드 모드가 되고요. 요 플라이트 모드 2, 3, 5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스위치를 더 믹싱 해가지고 세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일 세이프티 세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페일 세이프티 세팅 같은 경우는 이 별도로 저장하는 게 없이 여기 보시면 그 배터리가 저전압일 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우리가 전류량이 얼마일 때 어떻게, 예를 들면 그냥 무시할 것이냐가 디세이블, 그 다음에 착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리턴 투 홈을 할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처음부터 배터리를 그 전압을 너무 높게 잡아놓으면 비행 중에 기차가 다시 이 페이스업트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알람만 울리게 하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게 디세이블로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라디오, 우리가 송신기 신호가 끊겼을 때 지금 현재는 디세이블로 있는데 요거를 리턴 투 홈으로 해놓고요. 요게 이제 PWM 신호가 975가 위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페이스업트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GCS 페이스업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이 3DR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이게 그 GCS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GCS 신호가 그 끊기게 되면 그때는 이게 페이스업트가 걸려 가지고 그 리턴 투 홈이나 이런 게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GCS 페일 어네이블로 해주시면 혹시나 이 라디오 3DR 라디오가 끊겼을 때 돌아오는 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면서 이번에 공부한 것 중에 이제 이 배터리 그 모니터가 있거든요. 이것이 설정한 데 보시면 여기 보면 디세이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볼티지하고 커런트, 여기 옵셔널 하드웨어에 배터리 모니터에서 볼티지와 커런트 세팅하는 걸로 하고요. 보드는 3DR 모듈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드가 픽스호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인께서 사용하시는 배터리의 그 용량을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아까 페일 세이프티일 때 남아있는 용량을 그 산출해가지고 페일 세이프티 그 알려주게 되고요.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공부했던 이 전원 모드 같은 경우는 3DR 정품 같은 경우는 그 18V까지가 DC 입력이 되는데, 이번에 공부한 것 같은 경우는 30V까지 그 전원 입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6세 사용자분께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션 플래너에서 보드 세팅 관련된 건 기본적으로 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컴피그 튜닝 명령에서 채널 7번을 오토 튜닝으로 그 설정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컴피그 튜닝에서 익스텐디드 튜닝에 들어가셔가지고
채널 7번에 대해서 지금 액션이 없습니다. 여기 채널 7번을 우리가 오토 튠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행 중에 이상이 있었을 때 내 기체를 다시 RTL로 복귀시킬 때에는 일단 8번을 저 같은 경우는 RTL로 세팅을 해가지고 기체를 사용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좀 좋은 세팅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토 튜닝을 하더라도 오토 튠 후에 기체가 너무 픽값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가지고 헌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오토 튠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내지는 오토 튠이 이제 배터리가 많이 소요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채널 6번을 가변 우리가 지금 송신기에 이 가변 저항이 있는데 여기 디지털 포트 이런 포트를 연결해 가지고 이 포트를 돌려 가지고 수동으로 P값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시켜서 세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컴플릿 튜닝에 보시면 채널 6번에 해당되는 P값을 선택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스텝을 놓으라고 피치의 KP 값을 민값 예를 들면 P값이 0.15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한 0.8 정도로 세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맥스 값을 지금 1.5인데 여기를 1.15인데 예를 들면 얘를 2까지 1.8 정도 예를 들면 1.8 정도까지 올리겠다 하면 이 범위 내에서 이 가변 포트의 최저값과 최대값에서 이 범위 내에서 이 P값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P값이 개인값을 맞출지 모를 때 이 채널 6번에다가 이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선택해서 세팅하게 되면 좀 수월하게 개인값을 맞추는데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내나 실외 같은 경우는 실외는 GPS가 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스탠드드 파라미터에 보시면 아닝 체크 부분이 만약에 디세이블이 아니고 어네이블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각 센서의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실내에서 우리가 스로틀 캘리브레이션이나 아니면 실내에서 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일단은 디세이블로 해주시면 왜 시동이 안 걸리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디세이블로 해준 상태에서 이거를 라이트 파라미터를 해주시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값이 저장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리프레시 파라미터를 눌러주면 요 값이 다시 읽혀지면서 이 값이 최신화가 됩니다. 자, 이 정도 세팅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모터 시동도 걸어볼 수가 있고 다른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미션 플랜의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픽서크 보드의 스로틀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기의 스로틀 스틱을 최대로 올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보드에 전원을 연결하면서 바로 세이프티 스위치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나서 적색이 나오면 띠띠 소리가 났죠. 이 상태에서 스로틀 스틱을 내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마무리된 거고 이 스틱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제대로 반응하는지 한번 올려주시면 이렇게 제대로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터의 회전 방향 같은 걸 점검할 때 픽서크 보드에서 모터의 회전 방향과 모터의 순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좀 다른 게 있는데 우리가 픽서크의 핀맵을 보면 이 쿼드 같은 경우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미션 플래너상에서는 모터 테스트가 A, B, C, D로 되어 있어요. A, B, C, D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니셜 셋업의 모터 테스트에서 모터 테스트 하기 위해서는 이 세이프티 스위치를 암인 상태로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스로틀 값을 임의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데요. 너무 낮은 값에서는 스로틀이 돌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16 정도 아니면 15 정도 올려놓고 예를 들면 A를 눌러주면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 회전 방향이 얘는 이제 반시계 방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변속기하고 모터하고 연결된 이 세 선 중에
하나는 고정해두고 두 개를 서로 번갈아 이렇게 엇갈리게 연결해주면 이 모터의 회전 방향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방향 같은 경우는 후방, 우측 후방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C를 보시면 얘는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맞고, D를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모터의 회전 방향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지자계 센서의 간섭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려면 이제 프로브를 장착하고 모터를 회전시키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컴피그 튜닝에 예를 들면 어드밴스드 파라미터에서 여기 파인드를 눌러가지고 런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현재로서는 이게 런 컴파스 옵셋이 뭐냐면, 기체가 비행 중에 어떤 외부의 간섭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이 컴파스 간섭 정도를 체크하는 건데요. 요거를 디세이블이 아니고 어네이블로 체크해 놓고 값을 저장해 두면 우리가 어떤 지자계 센서의 간섭이 일정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기체 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를 자동으로 인식해 가지고 기체 비행에 이제 컨트롤에 참고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미션 플래너하고 픽스워크 보드에 세팅하는 거를 마무리 짓고요. 시간이 된다면 추후에 이제 우리가 오토파일럿 기능, 그다음에 로그뷰 보는 것들을 간단한 게 대해서 이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겼네요. 크잖아. 픽스는 괜찮은데. 픽스는 낮에 CQS 모드. 이거 고도 올립니다. 소리팅 중립값을 찾으려면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고도만 유지하는 모드가 있네요. 네. 나중에 요거 봐가지고 이 고도가 어느 위치에서 이제 이게 되는지 보시면은